뽀빠이는 죄가 없다. 1870년 독일의 화학자 에리히 폰 볼프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철분 함유량을 조사했습니다. 시금치 100g에 철분 3.5mg. 그런데 그 결과를 실험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뜻하지 않게 소수점을 잘못 찍어 3.5mg이 35mg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대로 식품학계에 보고되면서 시금치는 전설적인 철분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금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정보가 세상에 퍼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빠이는 위기에 처하면 시금치를 먹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지요. 당시 미국 어린이들이 채소를 잘 먹지 않자 만화 효과를 이용해 채소를 더 먹여보겠다는 부모의 마음에 힘입어 더욱 인기를 얻게 된 이 뽀빠이 광풍은 이후 시금치 소비량을 30% 이상 증가하게 만든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분 함량에 대한 오류는 1937년 다른 독일 과학자들의 재조사를 통해 정정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처음 잘못된 분석 표기로 인해 시금치는 철분이 많고 열량이 풍부해서 불끈불끈 힘이 솟는 식품이라는 대중적인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뽀빠이는 죄가 없을까요?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갑자기 웬 뽀빠이 이야기냐고요? 이번 영상은 뽀빠이와 쇼펜하우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거든요. 쇼펜하우어의 적을 만들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던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말하기 기술들을 좀 더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견해가 대중에게 어떻게 확산되고 고착화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1. 두세 명이 어떤 견해를 말한다. 와, 이 연구 좀 봐. 시금치의 철분 함량이 35g이래. 2. 몇몇 사람이 철저히 검증했다고 믿고 선입견을 가진다. 응? 정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련히 잘 검증을 했겠지. 3.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여기저기 기사와 논문에 인용되고 있네. 4. 다수의 게으름으로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퍼져나간다. 이 논문 수치를 고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예전 그 숫자를 인용하고 있어. 5. 추종자가 늘어난다. 와, 시금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군. 6. 다수가 따른다.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와서 내가 뭐라고 하기엔 좀... 7. 따르는 게 의무가 된다. 철분에 관한 영양 정보라면 시금치가 빠질 수 없지. 이것은 내 의견을 다수의 의견에 묻어가는 것,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이 주장한 이론 형성에 관한 이론이지요. 이 이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에 당면했을 때 각자 재빠르게 판단을 하는데 유사 통계적 감각기관에 의해 자신이 판단한 생각이 그 의견을 지지한다면 더욱 자신 있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해 양방의 결속이 침묵의 나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외의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수의 의견에 묻어가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보다 고립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수의 정서에 공감하는 척한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거나 정확한 내용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아무 생각 없는 양떼처럼 누군가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38가지 토론의 법칙을 통해 이기는 말싸움의 기술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쨌거나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상대를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장이 증명하기 힘든 불합리한 주장이라면 헷갈리는 명제를 들이대며 상대를 공격하라는 식이지요.
이 음료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연구나 증거 데이터가 있나요? 자연은 미스터리죠.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상대가 탁월한 사람이라 이길 수 없다면 인신공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인신공격할 때 핵심은 상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신혼초에 싸움이 확전되는 건 상대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당신네 집안은 왜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술을 처먹고 다녀?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러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이른바 동물의 왕국으로 넘어간다. 정체성은 상대의 위치, 경력 등을 말하는데 그걸 공격하면 상대는 심한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얄궂게도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약점과 정체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싸움으로 빠지면 극단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하여 인신공격은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상대의 약점과 정체성을 침착하게 공격하는 게 거칠고 모욕적인 말로 인신공격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화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인신공격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때로 뻔뻔하게 딴소리를 하는 것 또한 논쟁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쇼펜하우어의 고도의 전략이 과연 우리 모두의 논쟁과 말하기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테지만 일단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억울하고 맥없이 당하기만 하는 입장이라면 어쨌든 열심히 배워서 써먹어보고 싶은 의지가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이 연속으로 카운터 블러를 맞아 그로키 상태가 된다면 이것저것 가릴 일 있겠습니까? 우선은 통쾌하게 이기고 볼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이론은 상대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방법이 없어 코너에 몰린 당신을 구해줄 숨은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겠으면 바보가 되어라. 엥?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상대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방법이 없을 경우 미묘한 반어법으로 자신이 무식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상대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즉 주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기껏 열심히 말했는데 상대가 생뚱맞은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당혹스럽게 마련이지요. 이처럼 누군가 너무 장황하게 어려운 말을 늘어놓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좀 쉽게 설명해 줘.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맥빠지게 하는 것 또한 논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하면 화제를 바꿔 뻔뻔하게 굴어라. 이건 질 것 같으면 진지한 태도로 갑자기 딴소리를 하라는 조언입니다. 일련의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대방의 주장에 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화제를 돌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어쨌거나 답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대화의 페이스를 내 쪽으로 당기는 기술입니다. 육식은 환경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채식을 하는 것이 지구와 인류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런 얍삽한 기술들을 많은 대화의 현장에서 써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와 우리의 차이점은 쇼펜하우어가 전체적인 틀을 꽉 잡은 채 하나하나의 장면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지극히 소시민적이고 어리숙하고 평범한 우리는 불쑥불쑥 기분 내키는 대로 내지르듯이 이런 소소하고 타격감 없는 잔펀치만 날려댄다는 것이지요. 벽돌을 쌓고 있는 벽돌공에게 누군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말의 수준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볼 수도 추상적으로 볼 수도 감성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이 세 가지 말은 전혀 다른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토론이든 논쟁이든 아니면 편안한 자리에서의 대화이든 간에 상대방의 말을 받아내는 자신의 말이 대화 전체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순간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그림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 책을 다시 읽게 됩니다.